all the world tonight. I want you back, so come with me. Don't look back, I wanna show you the wonders of the universe, girl. Take my hand and you will see. We've got just one life, baby. So live it up, take it one day at a time. Keep it shining like the stars we see above. I wanted to be here by my side. My tropical love. I wanna leave it all behind. Sailing seas, just you and I. Exploring hidden caves or surfing waves into the night. On the beaches of Hawaii. Drinks in Ibiza. Anywhere you wanna go, baby, you just let me know. Sunny Indonesia, don't say no. Sipping on tequila. Anything you wanna see, better in a heartbeat. Say the words and we can go. We've got just one life, baby. So live it up, take it one day at a time. Keep it shining like the stars we see above. I wanted to be here by my side. My tropical love. My tropical love. I wanted to be here by my side. My tropical love. I wanted to be here by my side. My tropical love. I'll never tell, just trust that I'll keep it locked in a cell. Never revealing no secrets you're keeping, these promises strong as a spell.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Gone away a month or more. Every show I go before, need to hear that voice, cause right now feels like it's been too long. I could never let you go. Go on thinking about those secrets true. And I would never back.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부메랑입니다. 네, 부동산 가치를 메아리처럼 여러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커 보이죠? 네, 루비님 들어오셨습니다. 역시 1등은 저라고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뚱스터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쉽게 내가 1등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1등을 다투고 계시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바로 가장 먼저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전화와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이 시간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팍스 경제TV, 팍스 경제증권TV 아니고요. 팍스 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상담 접수 방법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 띄워드릴 테니까 이 시간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시원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단 댓글은 미리 달아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지만 오늘도 소장님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이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또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상담을 못 받았다 아니면 좀 개인적인 깊은 얘기들 하고 싶다 또 개인 상황에 맞게 또 상담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꼼꼼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1638-3994 같은 번호로 예약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세미나 아니고요. 1대1 개별 상담, 쪽집게 과외같이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후 2시부터 4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금요일도 불금도 낭만적으로 고민 상담 해결해 주실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름휴가 곧 다가오죠? 맞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니요, 집에서 쉬려고요. 델타 변이 지금 바이러스 델타 변이 때문에. 때문에 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수도권 지역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상관이 없이 부동산 시장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번 정부도 이제 곧 이제 점으로 갈 겁니다.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년 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년에도 집값은 상승할 겁니다. 뭐 당연한 결과고요. 내년에도 상승하는 부분, 전세가, 집값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서 이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문자, 고민 이런 거 많이 내셔서 여기에서 이제 답을 좀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하고 금융시장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렇다 보니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리한 투자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죠. 뭐 여유자금 생기면 뭐 어쨌든 굴려야 되니까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서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 본인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혼자 공부하고 또 혼자 발품 팔아서 하나하나 알아본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고요. 또 어떠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장기적인 이 부동산 투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결과를 갖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부메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비님, 여름엔 집에서 보내야죠? 네, 맞습니다. 저도 더위에 약해서 집을 좋아하고요. 부즈부즈부즈 그치님, 처음 들어와 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네. 반갑고요. 네. 역시 믿고 듣는 소장님이라고 루비님이 남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소장님께서 상담 도움 주실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주점하시고 서울지역번호 02-1638-3994 무료 전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루비님처럼 댓글 달아주시면요. 가장 먼저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화 대신 문자와 댓글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첫 번째 문자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12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인천 서구 마전동 1027-2번지 서경 프라임빌 전용 69제곱미터 빌라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마전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역세권이네요. 살기는 진짜 좋은데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데요. 집도 좁고 아이들도 크고 해서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신다는데 이 마전역 주변 아파트나 불로초등학교 부근 쪽 구축 아파트 괜찮을까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아파트 값도 그렇고 이제 집이 좁아서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떠한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마전동에 있는 빌라 성형 프라임빌이 69제곱미터면 70 잡고 21평짜리예요. 꽤 커요. 방 3개짜리인 것 같아요. 뭐 실제적으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부분이 인천 2호선 라인으로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본다 한다면 주변에 검단 2차 아파트, 검단 2차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주변에 보면 뭐 인천 영남 탑스빌 아파트도 있고
뭐 검단 1차, 2차가 있긴 한데 2차가 조금 더 역세권이거든요. 전철역에서 훨씬 가까워요. 여긴 전철역에서 거의 한 2, 3분이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은 여기 지금 현재 검단 2차 아이파크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불로초등학교 쪽은 조금 위쪽에 있어요. 위로 쭉 올라가 보니까 위로 올라가 보다 보니 우측으로 있죠. 불로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왜 생각하냐 생각을 했더니 여기가 대형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주변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입주할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물론 이제 입주한 아파트도 있긴 합니다. 불로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은 입주한 아파트이긴 한데 우리가 교통노선을 따질 때 전철역과 거리를 항상 따지잖아요. 전철역과 거리를 따지는 이유는 전철역에서 그만큼 가깝다, 초역세권이다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주변의 인구 구성들, 특히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철역 주변에는 상업시설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 상업시설들을 가깝게 이용하면서 그러면서 전철 타기도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전철역 가까운 데 따지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검단 2차 아이파크 아파트 한번 알아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제 채 10년,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가능성은 좀 열려있는 지역이고, 물론 이제 주변이 변화가 얼마만큼 생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검단 2차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현재 택지용지, 단독주택부터 해서 현재 공원용지, 녹지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단독주택 용지부터 해서 현재 공동주택 용지 이렇게 대부분 다 단독주택 용지죠. 네. 이게 왜 단독주택 용지에 여기에 몰려 있을까요? 숲세권이라서요? 살기 그게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변에 개발되는 땅들, 특히 말해서 검단 3구역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대형 개발 지역 있죠. 네. 여기에 살던 사람들 이주자 택지예요. 살던 사람들 마련해주는 이주자 택지라고 합니다. 이택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상업시설 분류받게 되면 협의자 택지에서 협택을 받는다. 이택, 협택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주자 택지용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전한 겁니다. 거기서 택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택지 용지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 옆에는 보통 4, 5층짜리 상가주택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상가주택들 굉장히 많은 거 아실 수 있어요. 그게 왜 생겼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 택지개발지구에 살던 사람들을 이전시켜서 거기다가 택지를 조성해 준 거거든요. 거기서 여기 살던 사람들 이쪽에 사세요 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상가주택들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개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마전역 주변으로 해서 전철역, 이 마전역이 실제적으로 인천만 돌고 있는 전철 노선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성경 프라임이라는 단지가 여기 있어요. 성경 프라임과 같이 있어요. 전철역에서 가까워요. 그렇지만 아파트냐 빌라냐에 따라도 달라지겠죠. 그것도 현대 아이파크다 한다면은 그래도 브랜드 가치는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여유가 되시고 조금 더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신다면 또 지금 모아둔 돈도 있으시고 한다면 차라리 아이파크 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으로 가까우니까 이 주변에 부동산 한번 가셔가지고 시세가 얼마 정도 가는지 또 입주할 만한 어떤 단지가 있는지 한번 보셔서 보통 지금 5억 4천에서 5억 8천 정도 합니다. 평형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형대도 현재 중대형 아파트로만 돼 있어요. 소형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이 뭐 살기 좋은데 가격은 작은 집도 좁고 하다고 하니까 넓은 집으로 더 이사 가셔서 차라리 여기 아이파크 사시게 되면 전철역이 훨씬 더 가깝고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오를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폭으로 오른다라고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 주변에 전철역 주변에 있는 검단 2차 아파트가 완전 체육세권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상담 도움 주셨습니다. 검단 2차 아이파크 아파트로 딱 집어주셨어요. 이런 일이 흔치는 않은데 한번 발품 팔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가 또 다 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입지뿐만 아니라 물건의 브랜드 가치도 있는 만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매주 금요일 어떻게 하시면 되죠? 네, 부동산 메아리만큼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낭만적인 상담 받으러 부메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소장님, 루비님께서 오늘 질문을 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금리 인상과 집값도 같이 오르나요? 이렇게 남기셨네요.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 달라져요. 대출을 받은 받은 사람 입장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럼 네. 매달 갚아야 될 이 어떤 상환 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거고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예금 금리도 올라요. 예금 금리는 찔끔 오르죠. 은행에서 많이 안 올리잖아요. 예금 금리는 찔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많이 올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뭔가 집을 샀던 사람들이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이 100이라고 쳤을 때는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11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가용 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과 집값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반대의 경우라고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서 한 달에 대출금 이자가 나가는데 나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여기에 월세를 놨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세입자가 월세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내가 갚아야 될 대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세입자한테 전가시죠. 네. 세입자한테 월세 더 올려줘라. 보증금은 내가 더 돌려줄 테니 보증금은 필요 없다. 보증금 3천만 원, 5천만 원 받은 것 중에 내가 2천만 원 돌려줄 테니 차라리 월세 더 올려줘라. 라고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월세가 실제적으로 그 물건의 값어치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은 1년 정도 계약을 했으면 현재 그 임대 가치는 똑같단 말이에요. 임대 가치는. 그쵸? 임대 가치 1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는데 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임대 가치가 5만원에서 10만원 올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물건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결론적으로는 임대 기준가가 오르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듯이 전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그 집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집값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집을 사는 거를 약간 보류할 수도 있죠. 그쵸, 보유하게 되죠. 내가 이번 달에 대출을 받아서 진행시켰다면 이 정도 이자만 내면 됐는데 지금 현재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내가 한 1년 후나 2년 후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점이 되게 되면 금리가 오를 거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더 많은 이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스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집 하나에 몰려드는 수요가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간 거죠. 네. A라는 집이 있는데 10명의 대기자가 있었어요. 10명의 대기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3명이 떨어져 나갔어. 그럼 경쟁률이 떨어지죠. 네. 경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값이 조금 주춤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 나갈 것 같았는데 안 나갔어. 그럼 이게 선생님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난 너무너무 급해. 집을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부동산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금방 나갑니다. 했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갑자기 사려야 되는 사람들이 주춤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이거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는데 그럼 가격 좀 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떨어질 수 있다.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내가 사는 사람 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따져서 금리 인상을 꼭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라고 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심리와 또 현재 대기자들의 생각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집을 사야겠다는 금리가 오르거나 말거나 무조건 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 가격 유지가 되겠지. 금리 인상폭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영향이 없어요. 지금 0.5%잖아요. 올려봐야 0.25% 올리면 0.75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번 더 올린다고 쳤을 때 0.25 올리면 1%입니다. 결론적으로 3-4년 전에도 1%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금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지 지금 현재 워낙 낮았던 금리가 현재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낮게 형성돼 있던 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거를 현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 원상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미룰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그렇죠. 네, 올려야 돼요.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인상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미뤄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좀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굉장히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루비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집값이 오른다 이게 아니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기셨어요.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하시는 거 지금 아닐까요? 제가 방송하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도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막 하나하나 네, 알고 네. 싶을 때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맞나요?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실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루비님의 궁금증 소장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고요. 와, 막힘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적인 물건에 관련된 고민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부메랑이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소장님. 네. 네,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박영신 소장님과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1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루비님이 뉴스를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남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팍스 경제 증권 TV 아니고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팍스 경제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디비덤님께서 미리미리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이 서초구 방배동 882-1번지 두원 빌라거든요. 여기를 전세를 내주고 일산 주염역 문촌 15단지 부영 아파트 21평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망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는 곳을 전세를 주고 일산 주염역 인근 부영 아파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분 전략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분은 방배동에 있는 빌라는 실제적으로 전망이 궁금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일산 주협역 인근 아파트가 어떤가 그것만 먼저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배동은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내방역 주변으로 해서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 하얗게 나온 지역 있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방배 5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예 권역을 나눠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방배동에는 현재 8개 정도의 그 주택 재건축 사업 지구가 있어요. 크든 작든 가는데 5구역이 제일 커요. 여기가 지금 세대수로 따지게 되면 거의 7,000세대, 8,000세대 이상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하얗게 돼 있죠. 여기가 4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배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지역이에요. 여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방역 주변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당권역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임대 수준이 거의 사당동 수준이었어요. 그랬는데 요 근래에는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를 놓는 거는 괜찮습니다. 전세를 놓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협역 인근에 주협에 있는 무슨 아파트입니까? 부영 아파트. 부영 아파트 문촌 15단지입니다. 네, 부영 아파트. 자, 보십시오. 자, 문촌 15단지요. 문촌 15단지요. 주염역 문촌 15단지 다시 볼게요. 부영 아파트. 문촌 마을이네요. 그죠? 네. 문촌 마을. 여기 15단지 대단지네요. 15단지, 16단지, 19단지까지 있는 아주 대단지인데 이 15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15단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협역 주변으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일산하고 분당은 같이 시작했죠. 같이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가격 차이는 분명히 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일산 지역이 좀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요 몇 년 사이에.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분당과 일산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현재 교통여건 개선이라든가 주변에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GTX 노선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는 건 사실이긴 하나 이 아파트 단지 하나만 봤을 때 아파트 단지가 더 오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는 이 평형대에도 지금 현재 두 가지네요. 56평방미터, 69평방미터. 60, 70 따졌을 때 21평 아니면
18평. 그쵸? 분양평수가. 네. 그러니까 욕실한 게 방 3개. 그래도 방 3개짜리네요. 그러니까 방 3개짜리에 현재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이 한 15평 정도 되는 소형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억 9천만 원 정도 나간다면 평당가가 지금 현재 얼마냐? 1,800만 원. 1,800만 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 1,800만 원짜리가 더 오를 수 있느냐? 이걸 봐야죠. 그쵸. 자, 보세요. 보시게 되면 현재 주염역 주변으로 해서 현재 문천마을 단지가 이렇게 대단지로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가 다 다르죠? 네. 가격대가 다 달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전철역과 가까운 것들은 그래도 가격이 좀 세고요. 전철역에서 약간 먼 것들은 가격이 조금 더 좀 저렴합니다. 물론 평형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평형대에 따라 대형 평수니까 더 클 수도 있고, 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으로는 약간 중소형 단지, 그래서 전철역 멀게는 약간 대형 단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걸 계산하죠. 현재 평당 1,800만 원 간다 한다면, 네. 우리가 솔직히 이사하고서 비용 따지고 대출 받고 이자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제가 적어도 얼마 정도 가야 되냐면 적어도 2,400에서 2,500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남는 장사예요. 그쵸? 뭐 양도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래야 남는 남는 장사겠죠? 그럼 얘가 지금 몇 년 됐는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입주한 날짜는 언제냐? 보시게 되면 1993년도식입니다. 93년도식이면 지금 딱 몇 년 된 건가요? 24년? 93년도요? 1993? 93이니까 29년 됐죠. 네. 그럼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지만 재건축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겠다.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재건축이 되지 않는 한 현재 실제적으로 얘가 가격이 얘만으로 이 물건만으로 가격이 변할 수 있는 요건 탈바꿈되는 거, 새 아파트로 탈바꿈될 수 있는 거 10년 기다려야 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그냥 자생적으로 스스로 자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게 1,800만 원에서 2,500까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당장은 없어 보이죠? 네. 네, 그러면 얘가 적어도 2,500까지 가려면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당분간 7, 8년 정도는 그대로일 거예요. 주변에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뭐 임대료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높아진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임대료가 높아진 만큼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뭐 지금 얘가 지금 현재 4억 6천 한 5억 잡고 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갑자기 어느 순간 2, 3년 안에 10억이 되려면 2배가 될 만한 여건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 방배동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빌라라도 갖고 있는 게 돈이 된다고 계산을 해요, 저는. 왜냐면 그 빌라 같은 경우 현재 실제적으로 이게 빌라 여길 전세 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가 보통 2룸 3룸에 그냥 빌라 엘리베이터에 있다 쳐더라도 대지집은 아무리 못 잡아도 6평 7평은 될 거라고요. 차라리 그게 오히려 가격은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살기는 좋을 수 있어요. 일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산 신도시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해결될 것들이 많아요.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예요, 거기도.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 일산이라는 도시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 친구도 그러잖아요. 네, 가게 되면 굉장히 또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 강변북로 타고 가서 시간도 하루도 많이 해야 되고 시내까지 나오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네. 이 지역 말고 차라리 서초동에 방배동에 사셨다면 서초구 방배동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살고 계신 내방역 주변 있죠. 내방역이요? 네, 내방역. 지금 현재 물건 갖고 계시는 내방역 주변이잖아요. 내방역 주변에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지금 엄두를 못 내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방역 주변에 있는 집을 한 채 사실 수 있으시면 더 사세요. 앞으로 돈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역까지 지정이 돼서 아예 하얗게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오래돼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만큼. 일산에는 그냥 살기 좋아서 들어간다면 전 추천을 하고요. 호수공원이 너무 좋습니다. 호수공원이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먹거리도 좋고요. 백화점 시설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좋아요. 거기 살고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 딱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딱 갇히는 기분이다. 그 느낌을 제가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차라리 일산 갈 바에는 차라리 서울 강북 지역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다면 강북 지역에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아파트 많잖아요. 뭐 예, 그런 것들 좀 오래된 것들 가격 괜찮은 것들 교통 좋은 것들 그런 거 사실 수 있잖아요. 네. 차라리 일산보다는 다른 지역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상담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디비덤님의 고민이었고요. 만약에 거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다 하더라면 오히려 지금 사시는 곳 주변을 좀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적인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고민하시다가 추가적으로 고민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부메랑 매주 금요일 6시 매일 이 자리에서 매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좀 1대1 상담으로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개인적인 상황을 이러한 좀 공개적인 곳에서 말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바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상담 추천드릴게요. 1대1 상담도요. 저희가 예약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박영신 소장님께서 직접 상담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기억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구우구님께서 오늘 들어오셔서 고민 상담을 바로 남겨주셨어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계 뉴타운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상계 뉴타운에서도 상계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우구우구님이요? 네, 우구우구. 5959 아니고요. 우구우구입니다. 네. 상계 롯데캐슬 시그니처. 23년도 6월, 그러니까 내후년 6월 달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고요. 네. 1163세대짜리, 이게 지금 이 상계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정된 부분에 입주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느냐? 뭐 당분간 처음에 분양가 책정되면서 실제적으로 가격은 처음부터 가격이 경쟁력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없는 동네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하나 딱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 파급력은 크죠. 근데 주변이 줄줄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돼요. 상계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단지들 이런 것들이 새 아파트로 계속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서로 간에 현재 밀고 땡겨주고 하는 힘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당분간은 이 주변에 이제 23년도 입주하는 이 단지 외에는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2001년도에 입주한 단지, 뭐 청암 1단지 아파트가 있긴 한데 뭐 사실 크게 의미 없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변을 봤을 때도 뭐 오래된 아파트 200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된 것들, 뭐 한 18년 된 것들 이런 것들 아파트 있는데 얘는 실제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조성이 되면서 앞으로 택지 개발 조성이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변이 이제 녹지 공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도 수락산 자락이 있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러 특히 당고개역이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종점일 거예요. 당고개역이 정점이에요. 지금 현재 4호선이 이제 서울을 지나서 과천까지 가는 게 4호선이죠.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앞으로 현재 전망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으나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큰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변에서 도와줄 친구들이 없어요. 워낙 이제 2023년도 6월 예정이 앞으로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가격이 처음에 입주하면서부터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할 거고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서 가격이 조금 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주변 아파트 단지 20년 된 아파트보다 당연히 월등히 비싸겠죠. 새 아파트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 주변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철역 종점인데다가 그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구역적으로 봤을 때 뉴타운 구역이 2구역부터 해서 지정된 부분이 발빠르게 개발될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네. 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만큼 뉴타운 사업들이 지금부터 사업 지구에서 새롭게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입주를 앞두고 있고 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지만 이 현재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씩 탄력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3년도니까 조금 길게 보세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2년이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좀 기간을 보시고, 만약 이거 분양을 해서 분양 받으시고 뭐 차후 통장을 이용해서 분양 받으신 거를 한다면은 좀 기다렸다가 입주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때 가서 2023년도 가서 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뉴타운 구역에 현재 진행될 수 있는 개발 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가격이 탄력을 받아서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자연적인 여건들이 좋긴 한데 종점이라는 뭐 것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될 지역들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실 필요 있는 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상담일까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댓글 상담이었고요. 일단은 나쁘지는 않지만 좀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 하나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좀 살펴봐 주시면서 또 장기적으로 꼼꼼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담인 것 같습니다. 5999님께서 4호선 연장되지 않나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게 4호선이잖아요. 네. 네. 4호선이 연장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연장이 돼서 이 라인으로 해서 쭉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당고개 여기서 끝나서 이게 4호선이 현재 제가 봤을 때 남양주 지역까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게 연장이 된다고 해서 이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오를 만한 여건이 되냐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연장선일 뿐이에요. 새롭게 전철이 놓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전철이 놓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장되는 부분에 봤을 때는 남양주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접근하는 접근성은 뛰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노원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좋아질 거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 남양주로 넘어갈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의 이 인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인구들이 서울 지역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 상기동 또 이 지역으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는 수요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개통된 후의 얘기고요. 개통된 후에 이 지역에 들어갈 만한 아파트 단지가 만만한 게 없다 한다면은 다시 그 주변을 또 알아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연장선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호선, 8호선 연장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장되는 연장선 라인에서 실제적으로 거리가 더 길어지면서 그 주변에는 유동인구 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긴 하나, 교통 편의가 좋아지면서 그 거주 편의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 전철역 주변에 있는 수요가 더 몰리느냐 안 몰리냐는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잘 돼 있고 또 만만한 주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그 집을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떤 형태든 간에 연장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장선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연장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존 노선에서 추가 노선이잖아요. 추가 노선에서 얼마만큼 그 주변에 효과를 많이 보려고 한다면은 기존의 노선에서 이미 벌써 다 답을 낸 거고요. 기존 노선에서 추가 연장되는 라인 안에 인구 구성이 얼마가 되느냐, 밀도가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 전철만 개통이 되게 되면 여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당연하죠. 그 역할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구 이동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연장선 개통해가지고 그 종점에서 다 내리고 한 양당 4명 5명 앉아가지고 간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쵸.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종점에서 다 내려요. 다 내리고 나서 연장선 개통됐다 하더라도 이용객이 거기서 확 빠져나가고 나머지 이용객은 그냥 연장 때문에 효과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멀쩡하게 그냥 이쪽 와가지고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실제적으로 내가 상계동에 들어가려고 샀던 사람들이 교통 때문에 못 갔어. 교통 때문에 못 들어갔어. 그렇지만 전철이 개통이 됐어. 개통이 되니까 이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갈 일이 없는 거 이제는 오히려 더. 이해가시죠? 처음에는 여기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돌아서 가야 되는 라인이어서 불편했는데 이젠 교통 노선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굳이 상계동까지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개통되는 종점, 개통되는 지점이 그만큼 인구 이동을 더욱더 어느 정도는 주변의 인구를 흡수하거나 이동시키는 거리를 실제적으로 그 연장선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쪽 지역에 남양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개통이 됐으니까 난 상계동 가서 살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된다는 거죠. 상계동에 뭐하러 살아? 전철 여기까지 놓여져 있는데
여기 살기 더 좋지. 집값 싸지. 응? 공기 좋지. 얼마나 좋아. 교통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구구님 이렇게 시원하게 상담 도움 주셨습니다. 연장이 된다고 해서 없던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이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큰 기대감을 갖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주하고 계신가 봐요. 갈아탈 생각을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오늘 우리 루비님은 또 아버지 질문 들고 나오셨는데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보고 실망하셨어요. 김부선되었다고 실망하시더라고요. GTX 디노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으로 이제 확정됐잖아요. 원래 그 강남역에서 하남까지 연결되는 거로 이제 예상됐었는데, 네. 그게 이제 하도 이제 민원도 많고 뭐 지자체 단체장도 반발하고 했었는데, 네. 뭐 더 이상 안 가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끝나는 걸로 GTX 디노선은.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추가 노선이 또 발표된다 하면 그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뭐 2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국도 종합 철도망 구축 계획 4차 같은 경우는 5년짜리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국가 기관망 산업은 전체적으로 20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년 단위로 끊어서 진행시키는데 5년 단위로 끊어서 진행시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GTX 노선에 물려 있죠. 지금 현재는. 네. 그 5년 단위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전철 같은 거 연장선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간선도로가 또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연장되는 구간 또 각 지역마다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들어주는 구간 뭐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만 저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루비님의 상담까지 도움 주셨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부동산은 정말 장기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박영시 소장님과 그러한 부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와 문자 상담으로 도움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1대1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예약 도움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2시간이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세미나 아니고 1대1 상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상담 진행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띠링띠링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팍스경제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의 힘이 됩니다.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루비님, 아버지가 언제 기다리나 하염없이 이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데를 보면 되죠. 네, 기다리지 마세요.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20년 후면은 53이네요. 네, 너무나 머나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남겨주셨네요. 6985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을 지켜보고 계셨나봐요. 제가 실거주 과천시 원문동 레미안 슈르 아파트 50평형 매도하고서 과천 주공 10단지나 아니면은 압구정 한양 1차를 매수하고 싶은데 두 곳 중 어디로 가면 괜찮을까요? 남기셨어요? 지금 레미안 슈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과천 주공 7단지일 거예요. 네. 이게 재건축 단지가 보통 주공부터 지금 10단지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인 단지 이제 진행하겠죠 곧.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과천 지역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거든요. 과천이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강남 가깝고 전철 노선 가깝고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지역은 네. 과천 같은 경우는 살기는 그만 좋고 외곽도로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데 자족력이 떨어져요. 무슨 자급자족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타운이에요. 베드타운. 잠만 자는 여기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과천시청부터 정부청사부터 해서 그 주변에 기업체들 들어서 업무단지가 없어요. 보이시죠? 네. 업무단지가 없습니다. 뭐 예전부터 그래 왔고요. 뭐 그래서 요 근래 이제 3기 신도시 진행됐던 주암동 같은 경우도 이제 주민들이 자 그러면 우리 자족력을 키우기 위해서 업무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찬성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한 4,000세대, 3,0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걸 3기 신도시와 우리가 맞물려가지고 진행시키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렇게 안 가고 그냥 이 지역에 택지만 조성하겠다라고 하니까 반발을 하다 보니 그 지역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돼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현 택지개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작년에 발표됐던 수도권 지역에 택지 조성 사업을 하겠다라는 작년 8월 정도 발표됐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과천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했지만 지금 와가지고 노선을 바꾸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취소가 돼버리고 3기 신도시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는 살기만 좋은 강남 가까운 정말 공기 좋은 단지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라통 터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가격도 좀 많이 오르긴 했고요. 뭐 오를 수밖에 없는 입지고요. 과천시라고 하는 지역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좋고요. 근데 과천 주공 10단지는 재건축 보고서 들어가시는 거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당연히 압구정 한양 2차 사셔야죠. 뭐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현재 레미안 슈루가 한 18억?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보니까 18억 정도 하네요. 18억에서 한 19억 정도 한다면 여유가 좀 되셔서 자금력이 더 있으시다면 압구정 한양 1차 사셔야죠. 압구정 사셔야죠. 압구정 재건축 단지는 실질적으로 네.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최고.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이길 수 있는 단지는 없어요. 최고가 찍을 거예요, 아마. 최고가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자금 때문에.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시니까 이 압구정 한양 1차까지 보시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고 주공 10단지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싼 가격에 매입 안 될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물건도 없을 텐데요, 사실상. 매도 뭐 그냥 의뢰는 있을 정도 몰라도 실제로 계약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압구정 한양 1차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고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는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단지고요. 과천 주공단지는 이미 이 선례가 있죠. 이미 돈이 됐다라는 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보통 13억에서 16억 앞으로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인구 구성 좋아지고 실제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빈 아파트 단지가 촥촥촥 차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 더 오를 테고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 오른 걸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두 개 물건을 비교한다면 뭐 고민 없이 압구정이죠. 고민 없이 압구정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으로 가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6985님 상담 시원하게 도움 주셨습니다. 재건축을 바라본다 하시면 과천 주공 10단지도 괜찮지만 네, 자금 여유가 있으면 압구정 한양 1차 당연히 아무래도 가격이 높을수록 또 상승폭도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유만 있으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는 상담으로 맞습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루비님이 아버지께 기다리지 말라고 할게 영 남겨주셨어요. 네, 루비님 20년 기다리시면 45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우아빠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서울 아파트 두 채 보유하고 계신데요. 아, 부자시네요. 부자죠. 네, 한 채는 직접 거주,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풍납동 현대 리버빌 1지구고요. 요즘 아내가 강동구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여기 좀 고수해보고 싶은데 여기 팔고 강동구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맞을까요? 아내분께서 강동구 쪽으로 가고 싶어 하셔서 남편분께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부장님 어떠한 전략 필요할까요? 새 아파트로 가고 싶으시면 강동구로 가세요. 강동구도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강동구 지역에 현재 새 아파트 들어서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다른 동네가 됐습니다. 명일동 주변으로 해서 현재 고덕역 주변, 고덕이 여기가 이제 고덕, 둔촌 현재 재건축 단지들이잖아요. 워낙 세대수가 많고요. 또 주변에 또 가깝게는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또 미사 또 한강신도시랑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살기는 그지없이 좋을 겁니다. 교통여건 좋고요. 또 교육시설도 괜찮아요. 강동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녀들이 다 키웠다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학군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강동구 지역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데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현대 리버빌은 송파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송파구를 보시게 되면 올림픽대고 남단으로 해서 잠실대교 북단 보시게 되면 이 잠실 IC 그러니까 잠실대교 중심으로 해서 여기 현재 재건축 단지 그렇죠? 여기가 이제 잠실 주공 아파트 단지죠. 네. 이미 입주한 파크리오 아파트 있고요. 그 주변에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예전에 다 입주했던 단지고 이제 잠실 주공 5단지가 이제 앞으로 또 개발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롯데월드에 있는 이 주변 여기까지 이렇게는 실제적으로 대형 다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근데 바깥쪽으로
헬리오시티 건너편, 송파역 건너편 쪽으로 했을 때 방산초등학교, 서울 방위초등학교 이 주변이 전부 다 뭐냐? 쫙 볼게요. 뭐예요? 다 빌라입니다. 다 빌라예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송파구 방이동, 삼전동, 풍납동 이런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시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이 지역에 잘못 들어가면 길 잃어버려요. 이 지역에 안에 이 빌라촌 안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집들이 다. 길 잊어버리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만큼 획일된 개발을 했던 지역, 획일된 택지 조성 사업을 진행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지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땅 주인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현대 리버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래되긴 했어도 1999년도 입주.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0년 잡고 21년, 22년 된 아파트야. 내가 앞으로 변화가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필요하겠죠. 강동구청역 전철역도 있고요. 그 주변에 올림픽공원 가깝고요. 올림픽공원까지 운동 삼아서 걸어다니셔도 상관이 없겠네. 그죠? 그렇게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철역 봤을 때 또 현재 전제 올림픽도로를 통해서 또 서울 춘천 간 양양고속도로 탈 수 있고 외곽고속도로 탈 수 있고 교통력과 그접시 좋은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상담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현대 리버빌 2차 아파트, 2차 아파트를 도와줄 친구들이 없어요.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얘들이. 네. 그러니까 도와줘서 옆에서 으쌰으쌰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 가격이 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데로 가자고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강동구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강동 구분다리역부터 해서 명일역 주변, 고덕역 주변에 현재 실제로 입주한 단지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현재 새 아파트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 1,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들, 고덕 그라시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1,550만 원이에요, 평당. 이거는 평방메타당이니까 얼마예요?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3 곱해보세요, 3. 3이요? 수학이 약한데요. 미대 나와가지고. 4,500이잖아요. 네, 4,500. 평당 4,500만 원짜리 아파트예요. 네. 평당 4,500에서 5,000만 원짜리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보시게 되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는 얼마입니까? 딱 보시게 되면 얼마예요? 1,032만 원, 3,000만 원. 그죠? 네. 3,000만 원 돈 거의 한 1,500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게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간다 한다면은 여기는 전세를 주세요. 전세를 주고요. 네. 음. 지금 현재 직접 거주한 한 채 전세를 주고 네. 현대리버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현대리버블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집은 팔지 마시고 전세 주세요. 그건 맞아요. 그 전세비를 빼가지고 갖고 있던 돈하고 합쳐서 강동구 가세요. 강동구 괜찮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괜찮아요. 저번에도 괜찮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단지가 커서요. 단지가 크고 그 주변에 교통력과 고덕 그라시움은요. 보시게 되면 상록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전철역에서 30초 정도 거리예요. 근데 고덕 그라시움 너무 비싸. 상일동역에서 30초도 안 걸려요. 네. 그리고 단지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요. 앞으로도 가격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건너편 쪽에 고덕 아르테온 또 들어오죠? 그죠? 네. 중국 됐어요 이미.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에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지.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비슷비슷한 평형대, 비슷비슷한 층수에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풍납동 거 전세 놓으시고 강동구 가십시오. 괜찮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상담까지 도움 주셨습니다. 직접 거주하고 계신 곳 전세를 주시고 보유하고 계신 그 전세금을 더해서 이 지역, 강동구 지역이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영실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1시간 동안 자세하게 도움 드렸고요.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1대1 상담 금요일밖에 저희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을 통해서 1대1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지금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요. 예약도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이죠.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진행될 예정이고요.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 띄워주셔야죠. 세미나가 아니라 1대1입니다.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우리 루비님이 벌써 헤어지는 거예요 남겨주셨어요. 아쉽습니다. 네, 아쉽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문의는 서울 지역번호 02-1638-3994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1대1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화로도 상담되고요. 문자로도 상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낫겠죠. 전화 통화하고 전화로 하기에 좀 답답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오셔서 1대1 상담 신청하시고 그리고 일단 뭐 방역 조치는 다 깨끗하게 해놓고 있으니까 1대1 상담하는 거는 마스크 쓰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시고 가셔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나는 꼭 들어야겠다 한다면은 전화나 문자 아니면 방송국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상관이 없고요. 시간만 정해주시면 하루 전에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약 스케줄을 잡아서 그대로 진행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부메랑 저희 소식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루비님 다음 주에 봐요.